D-1 대통령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를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단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 그런데 의견을 모았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지도부에게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가지자, 이런 취지입니다. 현재로 보면 가결 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국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 의원들인데 이들이야말로 그런 정치에 때묻지 않아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너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대통령 탄핵을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새누리당의 혁신을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이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미래를 열어갈 초재선 의원들께서 보다 더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지 않은 모양인데 남은 국정조사 기간 최순실이 출석할 때까지 내내 부르겠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어디 90일 동안 버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제 김기춘 씨는 철옹성처럼 버티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을 이름은 들어갔다로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른 내용들은 잘 감추는데 잘 기억하는데 왜 최순실만 기억을 못할까요?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서 반드시 국정농단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처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 명의로 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에는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에 벌금형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바꾸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청문회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이 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세월호 7시간, 청와대의 언론 장악 등 남은 이슈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논의하고 1, 2차 청문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 정경유착, 국정농단들에 대해서도 후속 청문회를 열어서 계속해서 진상을 밝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은 운명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반드시 국민의 여망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소추안에 넣은 것을 수정할 거냐 말 거냐 어제 하루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비박계 의원들이
40여 명 가까운 명단을 주어서 공동 발의에 참석한다면 앞부분에 있는 세월호 부분을 뒤쪽 부분으로 옮길 수 있다는 수준의 수정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비박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오늘 이 시간부로 수정 협상도 없고 앞으로 수정할 여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호정 정치기자 모두 바랍니다. 네,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았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저버릴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서 실제로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일 탄핵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국회마저도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권위를 상실하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질서는 그 순간 사실상 붕괴되고 헌정 중단 사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의 의원들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수 세력의 애국심에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보수 세력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이른바 친박 의원들께서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촛불 시위가 촛불 혁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230만에 이르는 시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구하는 행동에 나서 주셨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 국회의 탄핵 의결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숭고한 촛불 시민들의 참여 정신이 20세기적인 보수냐 진보냐의 논리로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촛불 시위에 참여하신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숭고한 희생이었고 실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촛불 시민들의 명예혁명은 보수 또는 혁신의 이데올로기로 색칠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21세기 새 시대의 시민 권리 장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촛불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담아서 앞으로 어떠한 정치 권력이나 시장 권력으로부터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 자유법,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기회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강, 확대하는 시민의회법, 더 이상 최순실 사태와 같은 신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것을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시민공익위원회법 같은 시민 3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연이어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1차 기관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했고 2차 기관보고에서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유국형 경호실 경호본부장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안종범, 우병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김장자, 유진룡, 최승득, 홍기택 씨가 불출석했습니다. 장시호 씨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증인은 동행 명령에도 불응했습니다. 도를 넘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국회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동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홍영표 의원이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국회의 직접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완주 수석부 대표의 공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이틀 동안 국정감사 청문회를 보는 많은 국민들은 한마디로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진행된 재벌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8년이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물려준 곳은 기업만이 아닌 정경유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8년 전 이대재단 자금 모금에 앞장섰던 정경련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청문회에 등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청문회 세습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재벌과 최순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어와 악어 새의 관계입니다. 권력을 쫓는 재벌의 오래된 고질병이 결국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벌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낸 변화를 거부한다면 제2의 최순실은 언제든 또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의 청문회 3대 세습을 막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은 항상 굳은 의지는커녕 면피성 발언에만 급급했던 현 재벌 총수들의 답변 태도는 청문회마저 세습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암세포에 불과한 정경련의 해체입니다. 돈과 권력이 맞물려 발생하는 악순환의 꼬리를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재벌이 더 이상 청문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경유착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최순실 청문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어제 최순실 청문회에는 최순실은 빠지고 최순실의 남자들만이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 대한민국의 권력은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또는 최소한 최순실, 박근혜 공동 정부였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혔습니다. 이에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원로하신 우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시종 모르쇠로 본인이 무능한 비서실장님의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 또한 경악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조사 기간은 90일입니다.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참석하지 않았던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안종범 수석 그리고 최순실 일가는 출석하는 그날까지 청문회는 쭉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청문회에 대해서 3차, 4차, 5차 이어지는 청문회에서는 더욱더 분발해서 국민들에게 시원한 진실에 가까운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오늘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소추가 보고가 되면 내일 본회의에서는 아마 가결될 것 같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 표결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이상 우리 시민들께서 촛불을 밝히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촛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두 번째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 속에 빛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못된 정권, 잘못된 정치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밝혀서 그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또 그 빛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태우는 촛불처럼 우리 시민들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빛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그런 시민들의 빛을 어둠을 밝히려는 노력과 자기 희생을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 탄핵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촛불 현장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그러한 노력과 희생을 정치권이 외면한 것이고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지금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가 흘러갈 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거나 아니면 그 흐름에 저항하다가 휩쓸려 내려가거나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어떤 흐름을 선택할지는 개별 그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의 흐름 그리고 시민들의 그러한 노력을 결코 외면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역사의 진보에 동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일은 시민이 승리하는 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